안녕하세요. 매크로 분석 가치 투자랑 전혀 관계가 없는 TQQQ와 SOXL 매매를 사랑하는 트레이더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 연구소입니다. 이제는 정말 20일 이평선 터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SOXL 상승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나스닥 일명 QQQ ETF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지선에서 버티는 게 반도체와 나스닥을 겹쳐서 분석하면 사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반도체는 저점 대비 아직도 20일 이평선을 터치하지 못한 채 벌써 27%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조금은 내려와 주는 게 어때 라는 심정인데, 그런데 제가 SOXL 말고 다른 포지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러면 그 다른 엔비디아 롱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상태가 되어서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목요일 한정으로 SOXL 무빙을 체크해 본다면 좌측 확장 1시간 차트 기준으로 화면에는 SOXX이지만 SOXL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68달러 이탈을 하면서 확장 1시간 기준 80에서 122평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저점 대비 상승이 세게 나왔죠. 이 정도 상승임이면 목요일 저점을 깰 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목요일 저점을 깨면 그때 가서는 드디어 일봉상 20일 이평선 혹은 40일 이평선까지의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면 되긴 하는데 반도체가 또 이렇게 밀려버리면 제가 손절가 잡고 들어간 엔비디아가 어찌 될런지가 문제인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나스닥 움직임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대에서 위로 못 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저는 엔비디아를 178달러 정도의 손절가 잡고 매도 목표가는 210달러 정도의 계획을 잡고 현재는 속슬보다 비중이 더 많은 편입니다. 결국 문제는 반도체가 이제는 밀릴 때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178달러를 깨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엔비디아가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저는 계획대로 손절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금도 이미 충분하니까 엔비디아가 설마 망하겠어? 그러면서 분할 매수하면 살려줄 거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물리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당장 손실을 봐야 한다는 손해감 때문에 손절을 쉽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 엔비디아가 178달러를 일단 깨면 이평선상 121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의 퀄컴처럼 어찌 될까요? 한순간 손절을 안 했다간 잘못하면 165달러 부근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사랑하기에 2배 상품으로 들어갔기에 최초 손절가에 손절을 해도 10% 손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금 많으니까 존버한다 생각했는데 165달러 부근까지 떨어지면 25%가량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고 그동안 내 예수금은 계속해서 물린 상품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역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엔비디아에 저는 손절가 잡고 접근한 거기 때문에 손절가를 건드리고 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계획한 대로 일단 손절을 치고 다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지금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매수한 근거가 중요하겠죠. 매수한 근거는 저점을 높이는 2일봉 차트 기준으로 중파동 쌍바닥을 믿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 캔들이 12평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에 손절가를 설정하면 되니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일단은 정고점, 그리고 명확한 손절가 라인, 이렇게 베팅하기 좋은 차트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 제 고민은 이렇죠. SOXL 은임이 너무 많이 지지받고 올라서 이제는 일봉상 최소 21이평선 정도까지는 밀려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급락을 해버리면 나스닥은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엔비디아도 손절 라인까지는 멀었지만 잘못하면 역추세로 갈 수도 있는 어지러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그냥 무모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측 비트코인 얼벙입니다. 소파동이 바닥권에 닿았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왔고 12평선 월봉선에서 두 번째 반등에 성공을 했고 세 번째에서는 실패하면서 20월봉선 아래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2월달까지도 밀릴지 아니면 2월달에는 위로 쏠지 여기서부터가 갈림길인데 아무튼 2월에 쏠지 3월에 쏠지는 모르겠으나 2에서 3개월 안에 일단 위로 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월봉상 정배열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42평선까지는 못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나 캔들이 20월봉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중파동이 반 가까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고점을 뚫고 더 위로 올라가려면 정말 특이한 패턴 아니고서는 소파동의 쌍바닥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 쌍바닥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가격을 낮게 만들면 월봉에서는 대응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배 상품으로 분할 매수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고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다면 아주 대응하기가 빡십니다. 또한 첫 번째 저점보다 더 깊게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면 대파동도 내려올 거기에 정고점을 회복하는데 시간은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응하기가 쉬운 패턴이 이거죠. 어느 순간 위로 돌린다. 캔들 위에 있는 10월봉선을 터치해주거나 더 위로까지 가준다면 비중을 살짝 줄여서 예수금을 확보해준다. 그리고 다시 소파동이 아래로 밀릴 때는 첫 번째 바닥을 깰지도 모르기에 너무 빠르게 매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월봉의 소파동이 위로 돌릴 때 그때부터 다시 들어가도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 두 번째 바닥이 나와서 캔들이 10월봉선을 이탈을 하면 조금씩 매수받다가 다시 캔들이 10월봉선 위로 안착을 하면 그때 베팅하는 방법입니다. 저점이 나왔다는 가정을 하고 다음 상승 레벨을 피보나치로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150에서 155K 정도가 1차 매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월봉상 소파동의 쌍바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점이 이미 나왔다라는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해버리면 다음 상승 목표 매도가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스닥 그리고 엔비디아, SOXL 마지막 비트코인까지 모두 커플링으로 움직일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현재는 잠깐 매매를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을 위해서는 금요일에 추가 하락이 더 세게 나와서 종가를 마감시키면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아직 반도체는 추가 하락이 세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랐고 또한 정배열이기 때문에 사실 40일 이평선까지 밀린다 해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좀 더 깔끔하게 흐름이 보이길 바라며 엔비디아가 금요일에 떡상해 주길 바라봅니다. 그래줘야 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손절하는 게 싫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